안녕하세요. 박철호의 경매 아카데미 카페 박철호 국장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강화되는 규제나 대출 규제로 인해서 아파트 시장이 좀 많이 주춤하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토지를 투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타이틀은요, 1,000만 원으로 투자하는 소액 토지 경매 노하우입니다. 부담 없는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 투자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가장 뭐가 어렵다고 느껴지시나요? 토지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점은 바로 환금성입니다. 잘 안 팔린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토지를 구입하고 팔려고 하면은 아파트처럼 이렇게 쉽게 누가 와서 보고 또 사고 이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주 정말 좋은 입지, 뭐 예를 들어서 나대지인데 역세권이고 대로변쪽이다. 그러면 잘 팔리겠지만 그런 땅은 싸게 살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토지 투자의 황금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느냐? 바로 그 점을 오늘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토지 투자 황금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지분 경매입니다. 지분 경매는 이 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지분 경매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지분 경매라고 하면은 특수물건 중에 하나로서 좀 어렵다, 복잡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 명이 공동 명의로 취득하는 부동산이 있겠죠. 뭐 둘이 또는 세 명이 또는 그 이상의 인원들이 공동 명의로 취득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공동 투자를 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자녀들에게 상속되는 경우도 역시 지분 형태의 소유권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 명이 공동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모든 공유자들이 동의를 해야만 처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5명이 공동 명의로 소유권을 갖고 있는데 4명은 팔고 싶어 합니다. 근데 1명이 팔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팔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모든 공유자들이 와서 도장을 찍어야만이 매매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민법 제264조 공유물의 처분과 변경에 관한 조항을 보시면 공유자는 다른 동유자의 공유 없이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팔리지 않는 토지를 공유지분 형태로 사면 더 안 팔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민법 268조 공유물의 분할 청구 규정을 보시면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수의 인원들이 지분 형태로 소유하고 있다면 서로 간의 모든 의사일치가 되어야만이 처분할 수가 있는데, 의사일치가 영원히 안 된다면 영원히 팔 수 없다는 뜻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래서 민법에서는 이렇게 공유지분 형태로 있는 부동산을 최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만들어 둡니다. 그것이 바로 공유물의 분할 청구입니다. 자, 그러면 공유물을 분할 청구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269조의 첫 번째 1항에 보시면 분할의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법원을 통해서 분할을 청구하게 되는데, 2항에 보시면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다시 말하면 현물 분할을 할 수도 있고요. 자, 하지만 건축물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현물 분할을 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건축물을 물리적으로 지분대로 분할할 수는 없거든요. 토지의 경우는 현물 분할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건축물이 있는 부동산 또는 토지라 하더라도, 자,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건축물이 있는 부동산 또는 현물 분할을 할 수 없는 이런 토지의 경우도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이 부동산을 경매를 통해서 매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통해서 일반 매매로는 처분할 수 없지만 법원을 통해서는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 없이 어느 누구라도 공유자 어느 누구라도 법원을 통해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요, 보이시는 것처럼 법원에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판결을 받아내야 됩니다. 주문해 보시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그 대금에서 경매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에게 2분의 1 비율로 분배한다. 다시 말하면 법원을 통해서 경매 처분하고 경매로 낙찰된 대금에서 지분 비율대로 배당으로 받아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동산을 통해서는 모든 공유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지만 법원을 통해서 매각하는 방식은 모든 공유자들의 동의 없이 공유자 1인이 단독으로 판결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진행했던 사건을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에 있는 지목은 전이었고요. 2분의 1이 지분이 경매되는 거죠. 자, 그래서 토지 2분의 1만 매각이 되는 사건입니다. 면적 3,203제곱미터, 평으로 환산하면 968평 중 2분의 1이니까 1601제곱미터, 484평만 매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이 소유하고 있다가 한 사람이 어떤 채권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러면 그 채권자가 이 토지 전체를 경매에 넣는 것이 아니라 자기 채권의 채무자인 이 해당 2분의 1만 경매를 신청하게 되는 거죠. 자, 감정이 1,721만 7천원이 감정된 겁니다. 평당 35,000원에 감정이 된 거죠. 2분의 1만 감정한 거죠. 자, 한 번 유찰돼서 1,549만 6천원까지 떨어지고요. 또 한 번 유찰되니까 1,374만 4천원까지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토지의 경우는 유찰이 여러 차례 이루어지게 되고요. 특히 지분 경매인 경우는 더 많이 유찰이 되고 있습니다. 1,205만 2천원까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1,033만 1천원까지 떨어지죠. 많이 떨어졌죠. 자, 여기서 입찰 타이밍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근 토지시세도 알아보고 공법사항들도 잘 검토해야겠죠. 자, 860만 9천원까지 떨어집니다. 아주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그죠? 자, 요거를 입찰 타이밍을 이때 잡습니다. 그래서 낙찰을 1,038만 9천원, 평당 2만 1,000원에 낙찰을 받았던 거죠. 자, 수익률 계산해 볼까요? 자, 그 다음에 1,000만원에 2분의 1 낙찰받은 후에 바로 법원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를 신청합니다. 이전에 그 판결을 받아놨겠죠. 그죠? 이 판결 받는 거는 일반 뭐 다툼을 크게 하는 분쟁을 하는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판결이 나옵니다. 보통 6개월에서 7, 8개월 정도면 판결을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이 판결문을 통해서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게 되는데 이때는 토지 전체 3,203제곱미터 968평 전체 매각이 이루어지는 거죠. 지분에 대한 매각이 아니고요. 전체에 대한 매각을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낙찰가가 비교적 높은 금액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 전체가 4,200만 원에 낙찰이 됐던 겁니다. 자, 그러면 전에 2분의 1 낙찰받았던 걸 통해서 어떻게 수익이 난 건가요? 계산해 보시면 자, 2분의 1, 2,100만 원은 2분의 1 지분권자의 몫입니다. 계산해 보니까 2017년 7월에 1,000만 원에 낙찰받았죠. 그리고 공유물 분할 판결받아서 경매까지 가는데 약 1년 반이 걸렸고요. 2019년 1월에 2,100만 원을 배당을 받게 되니까 1년 반 만에 1,100만 원의 수익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이런 거는 별도로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상당한 수익이 나는 거죠. 투자 자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부담이 없었던 거죠. 그렇죠? 이런 소액 투자를 통해서 그리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수익을 냈던 사례입니다. 이런 것들을 한 건이 아니라 소액이기 때문에 여러 건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신다 그러면 적은 돈으로 계속 운영해 나가면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러면 현재 진행 중인 소액 토지경매 추천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평군에 있는 임야가 2분의 1이 지분으로 나왔습니다. 지목은 임야고요. 면적은 전체 1,532제곱미터 중 871제곱미터 매각되는 겁니다. 공시지가는 66,100원입니다. 제곱미터당입니다.
매각기일은 2019년 2월 19일이고요.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의 농림 지역의 임업용 산지, 준보존 산지, 자연 보존권역입니다. 여기서 특별한 사항은 없는데 농림 지역이라는 거, 그렇죠? 이제 절대 농지에 속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 행위 허가는 좀 어려운 토지이긴 하죠. 자, 감정 가격이 2분의 1 지분으로 나왔고요. 4,529만 2천 원에 감정돼 있습니다. 평당 17만 원에 감정이 돼 있는데 이게 1차 유찰되고 2차 유찰되고 3차, 4차, 5차까지 유찰돼서 현재 761만 3천 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평당 2만 9천 원이죠. 감정가에서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유찰이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여러분이 계산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지분경매 절차도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2019년 2월에 만약에 여러분이 2분의 1을 900만 원에 낙찰 받으신 후에 공유물 분할 청구로 가는 거죠. 그리고 판결을 받은 다음에 경매 신청을 가는 겁니다. 이때는 토지 전체에 대한 매각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2분의 1 감정을 근거로 해서 전체 예상 감정은 9천 정도로 잡았을 때, 자, 이게 유찰이 여러 번 된다 가정하고 토지 전체 예상 낙찰 가격을 4천만 원 정도로 잡았을 때, 자, 어떤가요? 2020년 6월경에는 2천만 원 정도를 배당을 받겠죠. 900만 원 낙찰받아서 2천만 원 배당받으면 어떤가요? 취득세, 양도소득세 계산했을 때, 그죠? 그리고 사업용 토지 또는 비사업용 토지에 따라 10%의 중과세 여부 적용되는데, 그런다 하더라도 낙찰받은 금액 대비 200% 이상의 수익률이 났기 때문에 세금을 감안해도 차익이 상당히 많이 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여러분 소액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부담이 없죠. 그리고 토지 황금성의 문제를 지분 경매를 낙찰받은 후 공유물 분할 청구로 가는 법원을 통한 매각 방식을 이용하게 되면 황금성의 문제도 해결하게 되죠. 자, 이 토지 투자 방식의 가장 첫 번째 여러분 분석하셔야 되는 내용, 2분의 1 낙찰받은 후에 전체 매각으로 갔을 때 바로 얼마에 낙찰돼서 내 지분 비율만큼 얼마에 배당되느냐, 요거를 잘 계산해내는 것이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부동산 경매 대표 카페 박철호의 경매 아카데미, 그리고 박철호의 경매 TV 앞으로 많은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